안녕하세요. 최프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시리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가상자산 장기투자. 가자, 장투. 네. 0주차예요. 1주차도 아닙니다. 이제 1주차 준비하려고 이거 시작했으니까. 네, 오늘은 6월 4일이고요. 2021년 6월 4일이고, 오늘 주제는 나는 모델러다. 고로 존버한다. 혹은 장투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자장투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자장투는 풀 네임은 가상자산 장기투자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일단 장기투자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이 뭐냐? 비트코인이 뭐냐? 비트코인이 제일 유명하죠. 네. 근데 새로운 asset class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asset class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주식 이런 거 있었는데, 현금 혹은 채권이 이제 부동산과 주식의 다른 어떤 3대 축이라고 보면 현금하고 채권이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일을 잘 안 하면서 부동산도 없어지지 않았죠. 요즘 부동산 가격 좋고 주식도 좋고 한데, 현금하고 채권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거 대체로 얼터너티브한 에셋 클래스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들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에셋 혹은 비트코인, BTC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새로운 alternative asset 클래스로 도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이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액티브한 곳은 이미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레거시 금융에서는 아직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학습도 해보고, 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했고요. 디지털 골드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은요, 레거시 아날로그 파이낸스에서 바라보는 전략들하고 모델링, 인베스트먼트 모델링하고 디지털 파이낸스 인바이러먼트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델링하고 많이 틀리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대출 받고 투자하고 이 돈이 어떻게 도는지는, 이쪽에서 파이낸싱을 하는 거는,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디지털 파이낸스가 이제 갑자기 급부상을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디파이 같은 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도 디파이나 Decentralized Finance, 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급부상하니까 저희가 투자 전략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모델링 할 때.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려고 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뭐냐, 데피니션이 뭐냐, 어떻게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정리된 게 있어서 나누긴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 걸로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따로 숙제를 하는 걸로, 제가 너무 잘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따로 여기서 비트코인이란 이렇게 나누기에는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시라고 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잘 몰라요. 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에셋 클래스로 받아들이는 거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딥한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네, 학습을.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가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3살, 4살 되는 아이한테 마이클 셀러죠. 마이크로스트라로지 CEO가 인터뷰하면서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살, 4살 아이한테도 비트코인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네.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아이디어가 넓게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자장투가 가상자산 장기 투자 모델링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제 장기 투자 가상자산을 이야기했으니까 장기 투자는 왜 장기 투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가 인제 buy and hold 전략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사서 그냥 가만 놔두는 뭐 집 사서 그냥 깔고 앉아서 있는 뭐 이런 투자 방법인데 요즘에는 인제 돈 벌어 뭐 hodler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돈 벌어나 hodl 같은 경우는 모델러 형태로 모델링 형태로 아직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인제 존버하거나 허들링하는 모형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 가지고 그냥 가만 갖고 있는 게 무슨 모델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좀 패시브한 형태는 재미가 없죠. 뭐 할 게 없어요. 모델이라고 할 게 있나요? 그냥 뭐 buy dip 뭐 이 정도 하고 뭐 하는데 제가 조금 뭐 옛날에 주식을 가지고 생각했던 모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의 스탁에서 썼던 모형인데 이거 비트코인에 좀 접목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액티브 허들링 모형이라고 제가 조금 구상을 한 게 있는데 그거 테스트하려고 사실은 이 시리즈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장투예요. 실제로 buy and hold 모델을 근간으로 돼 있어서 그걸 좀 액티브하게 할 뿐이고 뭐 buy dip 같은 전략을 쓰는데 딥을 이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정의를 해서 딥이 생겼을 때마다 인제 구매를 하는 어떤 buy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래서 인제 가자장투도 됩니다. 단타는 아니고요. 예. 단타를 쪼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긴 합니다. 그 마켓 타이밍에 대한 환상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 위주로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또 만들게 된 이유기도 하죠. 그렇게 조금 약간 바꿨으면 다르게 인베스트먼트를 좀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또 바이 앤 홀드 모델에다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이제 가미를 해서 적립식 투자죠, 사실은. 이거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상당히 저한테는 프랙티컬한 메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조금 젊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의 나중에 노후에 쓸 돈을 지금 조금 적립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적립을 할 때 인제 조금 현명하게 적립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프랙티컬한 거고요. 뭐 좀 그래도 모델링이라는 게 인베스트 모델링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practical한 메서드로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마켓 타이밍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를 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을 옛날에 학부가 또 파이낸스를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그때 좀 고민하던 거를 조금 접목을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마켓 타이밍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 홀드랑 적립식을 근간으로 해서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니까 buying dip 하는 buying at the dip 하는 그 모형을 좀 이렇게 변형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모형을 또 조금 추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밸런싱 모형은 이미 검증이 많이 되어 있죠. 리밸런싱을 계속 해주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리밸런싱의 어떤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그 퍼스펙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이 무엇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가는 뭐 전략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왜 이게 아까 말했던 액티브 허들링 모델이 리밸런싱까지 포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슈들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리밸런싱 하시게 되면요. 이게 판다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리밸런싱을 조금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이 이 생각을 해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네.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저는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저번에도 뭐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뉴 애셋 클래스로서 하나의 그 투자처로서 거의 입양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그 현금하고 캐시하고 본드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BTC를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구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부동산하고 주식은 대부분 가지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BTC를 어떻게 모델에 편입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가 뭐 그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디든지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온 세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데 이 에셋과 그다음에 파이낸싱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일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디파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f 뭐 레거시 파이낸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바라봅니다. 그냥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뭐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뭐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뭐 가격 자체가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도 이런 주위 환경들하고 기술들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는 잘 모르니까 네, 뭐 스태티스컬 그리고 그 확률론적인 모형으로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편입시킬 건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장기 투자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이걸 장기 투자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점검하는 식으로 이 장기 투자를 좀 시간을 두고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요. 바이 앤 홀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이거 링크 보시면 알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regardless of fluctuation이라고 전통적으로는 바이 앤 홀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마켓 타이밍하고 리밸런싱을 약간 섞으면서 이 플럭추에이션도 어떻게 take advantage of 할 수 있지 않을까? 바이 앤 홀드라고 바라보는 이 개념도 조금 저희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액티브 하드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냥 사서 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사고 그리고 팔지 않고 뭔가 허들링을 잘하는 액티브 허들링을 잘하는 그런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를 입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결혼한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죠. 보통 투자를 시작을 할 때. 근데 저희가 일부 다처제가 아니니까 여러 명하고 결혼해야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우리 뭐 땡땡이라든가 뭐 냥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댑 하듯이 한번 우리 어댑할 때 애가 아프다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파양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 가는 언제까지 가는 사실은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쵸? 그때까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다른 조금 덜 건강한 애들, 아픈 애들 같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거 있잖아요. What to know before adapting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요. 공부를 좀 하시고 이거 최근에 나온 그 영상인데 보시면 재밌어요. 한번 좀 보시고 네,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기도 한데
네. 거기서 이렇게 스캔하셔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에 대한 데피니션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게 왜 효율적이고 왜 효과적인지,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미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데이터 대시 설명 들으시면서, 이거 영어로 되어 있네요. 네. 근데 들을만 합니다. 그냥 그림 보시면 돼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에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자장투에서 이제 모델링이라고 그랬어요. 가상자산 장기 투자하는 뭐 클럽이나 이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모델링하는 그런 관점인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Modelers of Fortune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계 모형을 잘 다루는 그 잠재변인 통계 모형을 하시는 분들하고 딱딱한 페이퍼 리뷰도 하고 뭐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그거의 일환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fortune for modelers of fortune이니까 돈 되면 다 돌립니다,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예, 가상자산 장기 투자 모델링도 접근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특히 한국은 이제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누구였던지 간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value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고, 그게 또 이제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면요, 그 통계 확률 모형하는 게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valuation이라든가 evaluation이라든가 뭐 pricing이라든가 이런 모형들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서, 네, 내 재산부터라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혹시라도 딱딱하고 재미없고 뭐 너무 수학적이고 뭐 너무 철학적이고 뭐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 그쪽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어떤 비트코인 프라이싱이라든가 모델링에 대한 그 식견을 조금 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할 때요, 사실은 밸류에이션 모델이나 프라이싱 모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도대체 가치란 무엇이고 도대체 가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디파인을 해서 가치하고 가격하고 이 그 둘 사이에 있는 팽팽한 애매모호함 있잖아요. 팽팽하게 애매모호함, 돈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밸류에이션 모델과 프라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가격이 뭔지, 가치가 뭔지, 돈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것을 모형화시켜서 만드는데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비트코인이 뭔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뭐 어떤 게 적정한 가격인지, 프라이싱 모델이 있다 없다, 뭐 있는데 일을 한다, 뭐 아직은 그 emerging asset이니까 새로 나온 거잖아요. 10년도 안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접목을 해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포트폴리오 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컴포짓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슈니까, 우리가 어세스먼트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포트폴리오 모형에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growth modeling, change over time, time series analysis랑 되게 그 프라이싱을 한다거나, 혹은 프라이스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할 때 어차피 뭐 longitudinal한 그 타임 시리즈로 바라보는 거니까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켓 타이밍도 집어넣고, 또 리밸런싱도 change over time 하는 모형 속에서 리밸런싱을 해주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옛날에 학부 때 조금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조금 접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허들링이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개념을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 액티브 허들링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을 안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썸션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된 거죠, 그게 되려면. 근데 그게 현실화가 조금 되고 있어요. 그 디지털 파이낸싱에서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디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액티브 허들링이라는 이 방법이 feasible해지지 않았나, 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하들링에 대해서 한번 모의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퍼 트레이딩, 시뮬레이션 트레이딩이고요. 실전 투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투자라는 거, 투자 행위 자체가, 비트코인 투자 자체가 상당히 뭐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제가 알게 된 건 조금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실전 투자랑은 상당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 투자, 네, 시뮬레이션 트레이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링이라는 관점에서요, 나는 모델러다 고로 장투한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쓰는데, 모델러기 때문에 장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투가 좋은데 장투가 힘들거든요. 하들링이 되게 힘들어요. 비트코인 하들러 같은 경우는요, everyday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장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화 시켜서 장투를 하는 거고, 모형화 시켜야지 장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그러면 장투하려고 하고 모형화 시키려면요, 상당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그리고 어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뭐 철학이라 그러니까 되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유라든가 왜 해야 되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생각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뭐 엑셀도 있고 뭐 통계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수학이라든가 조금 통계 모형화 시켜서, 뭐 또 모형화 시킨다고 하니까 아우 저는 통계 몰라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히 룰로 만드는 거예요.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이유를 규칙으로 만들고, 그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실행하기가 용이해서 장투해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투하면 성공하는데, 장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체계화, 규범화, 규칙화 시키고, 그러려면 그 체계가 되고 규칙이 되는 게 충분하게 저희가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유가. 안 그러면 그 모형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뺑뺑뺑뺑 돌리면서 해보고, 또 아니면 생각을 바꾸고, 생각 바꾼 걸로 끝나지 않고 모형화시켜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로 만들고, 규칙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실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나는 모델러다 고로 장투한다, 이렇게 하면 단타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이기도 하고요. 페이퍼 트레이닝이 뭔지 뭐 이런 거는 뭐 보시면 되고요. 가상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가상 자산에 대한 가상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가상이라는 의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함이라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반대로 해요. 디지털 애셋이지 그게 무슨 뭐 가상 뭐 통화, 가상이라는 의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디지털은 실제라고 생각해요. 네, 아날로그 세상에서 관점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디지털이 거짓인 것 같고 실제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저는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름은 여기 가상자산이라고 붙여졌지만, 그래도 디지털 애셋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입양하기 전에, 네, 내 아이처럼 입양하기 전에 지금 이 트레이딩을, 모의 투자 트레이딩 그리고 학습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시리즈로 만들려고 해요, 가사장투를. 왜 그러냐고 이제 뭐 아까 이유는 다 설명을 했고,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겹죠? 60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미니멈 5년인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5년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장투의 초입에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학습의 기간이니까 240주 정도 보면서 뭐 매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지금 week 0잖아요, 이 비디오가. 그럼 week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6월 7일이나 6월 14일 날 제가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일단 컨텐츠는 다이어리 형태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페이퍼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래서 1주차 어떻게 됐습니다. 2주차 어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요, 노이즈 앤 시그널.
그러니까 인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벤트라든가 있는데 그중에 노이즈와 시그널을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 구별해 내는 게 이 장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걸릴 건 걸러야죠. 그렇다고 뭐 귀 닫고 눈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요. 고거 쪼끔 뉴스 같은 거 쪼끔 정리를 해 보고요. 3 부는 약간 학습 같은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하기 위한 필로소피라든가 필로라지가 아니라 필로소피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테크닉 같은 거, 기법 같은 거, 예,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할 만한 거 이런 것도 좀 정리해 가지고 뭐 약간 학습 콘텐츠 비슷하게 네, 뭐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새로운 개념들 배우는 거 그렇게 해 보도록 하고요. 페이퍼 트레이딩 할 때 룰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만 하려고요. 네, 뭐 알트코인이 뭐 뭐 투자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낮다 높다 뭐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개 다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합니다. 집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하고 있겠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뭐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고려를 하는 거죠. 네. 비트코인 only만 합니다. 근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파이낸스 프라이스 위주로 하고 이게 어디서 근간을 해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덱스 같은 거 만들어서 하겠죠. 네, 이 프라이스로 정리를 할 거고요.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초기 인제 투자금 좀 갖고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 $10,00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0,000불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6월 7일 날 있다고 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실전 투자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요. weekly investment 그 10,000불은 이제 기초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0,000불어치 비트코인 사는 거 비슷하게 시작을 하겠죠. 네, 그리고 한 달에 1,000불이거나 아니면 주당 250불을 인제 계속 적립식으로 넣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려고요. 매주 해 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엑셀 같은 데다가 구글 다큐멘트 같은 데 정리해 가지고 네, 조금 해 보고 샀다 뭐 사는 경우 언제 바이 시그널 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기 때문에 캐피털 게인 텍스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리밸런싱이 안 좋은 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팔아 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개인마다, 상황마다, 국가마다 다 다르고 소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캐피털 게인 텍스를 고려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조금 애매해서 또 좋은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모형은 팔지 않습니다. no sell. 네. 그렇고 트랜잭션 피나 트랜잭션 코스트가 상당히 들어가죠. 특히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피도 있고 뭐 출금 수수료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스와핑 할 때 스와핑 뭐 예를 들어서 슬리피지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스와핑을 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도 있고 수수료도 천차 뭐 만 원일 때도 있고 5만 원일 때도 있고 막 굉장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모든 모형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커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레버리지 상품 같은 뭐 이런 거 하면 QLD 같은 거 하면 리밸런싱 하느라고 이게 코스트가 계속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쪼끔 이렇게 이거는 쪼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자 장투 네, 시리즈 좀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배우고 또 잘 배워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뉴스 같은 거 볼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긴장도 되고 네,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네, 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쇠프란의 길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신뢰와 타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